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위한 정보, 먹거리를 주제로 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얘기가 네. 이건 정말 미래 얘기인데요. 네. 곤충 얘기를 지금 하신다고 오늘. 그렇죠. 오늘 맛있는 이야기 맞나요? 아니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났더니 곤충 얘기야. 아우 찌개에 네. 이거 가루 한 숟가락 탁 넣으면 기가 막힙니다. 육수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게 가축으로 인정받도록 한 게 벌써 1년 됐다. 1년. 네. 벌써 1년. 아니 나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언제 이렇게 입법이 추진이 됐나요? 아무도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가축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총 4가지 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용이 있고 그리고 약용이 있고 그리고 사료용이 있고 애완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곤충을 4가지로 나눴는데 이야. 사실 여기에 되게 주목할 만한 게 여태까지는 뭐 약용이라든지 사료용 이런 거는 있었잖아요. 예, 약용? 네. 곤충을 약으로 먹는 많이들 경우 또 굉장히 드시는군요. 많이 먹죠. 네, 그렇군요. 진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식용이에요. 식용. 식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에는 약간 눈에 띄기도 하는데 뭐 고소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 이게 애벌레 할 때 애자인데 고소한 애벌레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게 밀웜이에요. 전 세계적인 지금 약간 혁신적인 트렌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밀웜이랑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군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군뱅이. 예. 지방에 국도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네. 군뱅이라고 쓴 농가를 꽤 많이 발견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군뱅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는 잘 모르셨잖아요. 확인해 본 적 없어요. 먹는 거예요. 아,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대부분 이 군뱅이가 무슨 군뱅이냐 하면은 장수풍뎅이 유충 아니면은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우리가 벌레. 네, 벌레. 네, 근데 이거를 식량으로 부를 때는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곤충으로 통일합니다. 곤충. 네. 네, 오늘따라 되게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떡하나. 이걸 뭐 차마 먹을 수 있나 지금 마음이 착잡해서. 근데 곤충이 이렇게 식량 차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년 전부터 이렇게 법 개정할 정도로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요? 먹을 게 없어지죠. 네, 없어지는 없어지나요? 이유가 네, 첫 번째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자죠. 그럼요. 근데 사람이 먹을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예. 소나 돼지 같은 뭐 돼지는 조금 다르지만 소 같은 경우에 키울 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물이. 네, 그렇죠. 그리고 소 자체는 뭐 본인이 사람이랑 똑같이 어떤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소는 고기를 등급도 내고 뭐 그렇죠, 판정도 그렇죠. 있고 굉장히 많은 예.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 이 곤충은 상대적으로 물만으로 따졌을 때 소에 비해서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는 소모가 안 돼요. 같은 양이라면. 그렇죠. 같은 양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무기질, 미네랄, 다른 성분들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 아이들이 파괴하는 걸. 네, 파괴하는 것도 없지만 적응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개체수 자체를 보존하는 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식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환경적인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 네. 그러면 이제서야 이제 겨우 한번 영양소가 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죠. 지금 인류가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살아남는데 키포인트로 알고 있는 게 사실 단백질이지 단백질. 않습니까? 네. 나이 들수록 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요. 이 단백질 때문에 지금 무슨 프로틴 쉐이크고 맞아요. 뭐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로틴 쉐이크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 곤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곤충? 네, 뭔 네 곤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곤충? 곤충으로. 네. 그래서 진짜요? 네, 이 프로틴 쉐이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의 주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곤충들이. 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아주 머나먼 선조들은요. 먹고 살았었죠. 예전에 먹었죠. 그럼요. 가축을 길러서 메뚜기. 먹기 이전부터는요. 네. 모두 다 곤충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고 뭐 양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면서. 단백질 공급원이 주된 게 바뀐 거죠. 그 전에 그럼 곤충을 더 많이 그럼요. 먹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약간 미래 식량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걸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회귀하는 보시면 거다. 돼요. 네. 얼마나 어디에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받아들이죠. 네, 이게 저는 사실 의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실내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환자식. 으로 사용되는 프로테인은 요 곤충 프로테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류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인, 그런 단백질이랑은 조금 구조가 달라서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굉장히 많은 양이 흡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연구 결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 영양제에는 이 영양 성분을 투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애완동물, 그러니까 가축들 있잖아요. 혹은 반려동물들. 그런 사료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료로? 네. 몰랐네. 네. 이 단백질 공급이 완전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요 양질의 단백질을 위해서 이렇게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영화 설국열차 생각나요. 네. 그 양갱? 그렇죠. 설국열차를 볼 때만 해도 저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불과 우리나라도 한 3, 4년 전 일이거든요. 3, 4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나라에서 그러니까 농진청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약간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메뉴를 개발을 하는 거죠. 곤충으로. 네. 근데 설국열차를 볼 때까지만 해도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그 양갱에 들어가는 거기는 벌레라고 합시다. 네. 너무 모습이 벌레였으니까요. 되게 뭔가 모르게 굉장히 혐오스럽고 바퀴벌레처럼 나왔잖아요. 네. 먹을 수 없는 벌레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이 훨씬 벌레와 곤충 무슨 차이요? 단어를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사실 인식적인 혐오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게 보여지면 뭔가 그래요. 벌레는 무서워였죠. 여태까지 벌레는 맛있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요. 잡아야 될 것으로 그럼요. 이렇게 잡아야 될 신발로 거예요. 딱 때려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벌레를 한 번도 친숙한 입에 생각을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우, 그거 메뚜기 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 막 이랬었죠. 그럼 메뉴를 개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보여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여지는 메뉴들도 지금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고소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밀웜인데 사실은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그 곤충의 유충이에요. 그러니까 애벌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애벌레라고 했을 때 으라고 생각하면서 길고 그 마디가 있는 애벌레 그쵸.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 맞는데 이거를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뭔가 에어프라이 이런 기술로 뻥 튀겨나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고 그리고 먹으면 바스락하게 만드는 튀김 방식을 채택을 해서 모양은 그대로고? 모양은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 막걸리집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파인다이닝 같은 데서는 일부러 약간 뭔가 아래에다가 쿠키를 깔고 그걸 이렇게 몇 개 놔서 살아있는 벌레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해요. 식감은 어때요? 바사삭. 네. 그런데 이 시각적인 장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렁이 모양으로 된 젤리는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 지렁이랑 너무 보는 게 다르잖아요. 색깔에 연연하시는 아니 분이시군요. 그 보기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흉내를 낸 거지만 이건 실제로 되게 귀여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디가 있는 그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좀 제가 오늘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희 냉동실에 가득 지금 있는데요. 전 인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각적으로. 먹을 때 재미있게끔 그리고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약간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드시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맛있는 게 약간 지방 맛이랑 그리고 땅콩 버터를 발라놓은 크래커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어디 그런 맛이 날까? 네, 그래서 실제로 맛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장벽만 극복을 하면 굉장히 좋고 제가 처음에 찌개에다가 넣으면 이게 되게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끔찍하게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밀웜이에요. 고소해. 갈색 거절이 유충. 근데 요거를 가루로 만든 것들을 시판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찌개에다도 넣고 저는 부침개에다가. 부침개에도. 야, 근데 산업화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죠. 네. 지금 솔직히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네. 소비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농가가 너무 많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를 가다 보면 군뱅이라고 쓰는
그거는 그런 많이 농가가 봤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다 약용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식용으로 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장벽이 아주 커요. 지금 여기서 말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식당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가정에서도 약간 영양적인 면을 고려해서 자꾸만 드셔주시는 방법밖에 사실 없죠. 야, 안 보여야 어떻게 모르고 먹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건강한 식탁 오늘은 곤충식에 관한 이야기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7월 6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